뿅 어서 오세요. 오늘은 민법의 기본이 되는 개념과 요건을 읽을 거예요. 1. 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청약과 2. 그에 대응하는 승낙의 3. 합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청약.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3. 승낙.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4.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해석 방법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표의자가 잘못된 표시를 한 때에도 표의자와 상대방의 진위가 합치되면 표시와 무관하게 일치된 진위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된다. 5.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진위가 합치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된 대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6. 계약 당사자의 확정.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들 중 누가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1.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는 반면 2.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7. 의사능력의 의미 및 판단 방법. 의사능력이란 자기가 하는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지는 경우라면 그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8. 불공정한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인정되고 2.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3.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하였어야 한다. 제104조 9.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1. 의사표시의 존재 2. 의사와 표시 불일치 3. 불일치에 대한 표의자의 악의 및 4. 상대방이 진위가 아닌 것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제107조 제1항 10.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1. 의사표시의 존재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 상대방과의 통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108조 제1항 11.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 요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쌍무계약에 기한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가 존재하고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3.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어야 한다. 제536조 12.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행위자의 선행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 2. 행위자가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를 하였을 것 3. 후행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뢰가 침해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3.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권리행사 가능성이 인정됨에도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것. 2.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가 정당할 것. 3. 권리자가 새삼 권리를 행사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4.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권리 행사가 권리의 본래적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 2. 권리자가 자기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을 해할 목적 또는 고통을 끼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법률 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2. 착오가 중요한 부분일 것.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9조 제1항. 1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의사표시의 존재. 2. 사기자의 고의 및 사기행위. 3. 사기행위의 위법성. 4. 사기행위와 의사표시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제110조 제1항. 만약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제3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제110조 제2항. 17.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하고 즉 대상 적격. 2. 권리를 행사함에 법률상 장애가 없어야 하며 즉 기산점. 3. 그 불행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즉 기간. 18.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기간 진행 후 기간 도과 전에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롭게 시효의 진행이 개시된다. 19.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포기한 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며 2. 포기한 자가 시효 완성에 대해 알고 있었고 3. 상대방에게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20.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1.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고 2. 선의이며 과실 없이 변제를 하였어야 한다. 제470조. 21. 상계. 상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쌍방이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가질 것. 2. 그 채권의 목적이 동종일 것. 3. 양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4.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될 것. 5. 상계가 의사표시나 법률에 의해 금지된 채권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92조. 22.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 2.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고 3.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인정되며 4. 위법하여야 한다. 23. 이행불능. 이행불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채권 성립 후 이행에 불능이 되었으며 2.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고 3. 위법하여야 한다. 24.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이행 행위가 있었으나 2. 그 이행 행위가 불완전하였으며 3.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고 4. 위법하여야 한다. 25. 이행 거절. 이행 거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나 2. 채무자가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3.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의 임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야 하며 4. 위법하여야 한다. 26. 이행 지체에 의한 해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가 발생하였으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3. 그 기간 내에 이행 내지 이행 제공이 되지 않았어야 한다. 27.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발생하여야 한다. 28. 해약금의 기한 해제. 해약금의 기한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을 것. 2. 계약금 수령자의 계약금 배액 제공 또는 계약금 교부자의 계약금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것. 3. 일방이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565조. 29.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이익 2. 손실 3. 이익과 손실 간의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의 흠결이 인정되어야 한다. 30. 불법 원인 급여의 항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 여기서 1. 불법의 원인이란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경우를 의미하고 2. 급여는 자발적, 종국적이어야 한다. 31.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성 3. 가해행위 4. 손해의 발생 5.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32. 감독자 책임.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없을 것 2. 그가 손해를 가하였을 것 3. 상대방이 감독 의무자 또는 대리감독자일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3. 과실상계. 과실상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채권자 내지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하고 2.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어야 한다. 34.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각자의 행위가 독립하여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으며 2. 행위의 관련 공동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공동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동불법 행위자 상호 간의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된다. 고하여 객관적 공동설의 입장이다. 35.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을 것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 3.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 제750조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6.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원고의 소유이고 2. 피고가 점유 중이어야 한다. 즉 청구 원인. 그리고 3. 피고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한다. 즉 항변. 37. 유치권.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점유를 하였으며 2.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3.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한다. 제320조 제1항. 아울러 4. 적법한 점유여야 하며 5. 당사자 간의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제320조. 38. 점유 취득 시효의 완성.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20년간 2.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3.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제245조 제1항 39. 지상물 철거 청구 소유권에 기한 지상물 철거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원고의 소유 및 2. 피고에게 지상물에 대한 철거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40. 관습법의 성립 요건 관습법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거듭된 관행이 존재하고 2. 법적 확신을 얻었으며 3.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며 2.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에 의해 지상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어야 한다. 아울러 3. 철거특약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42.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며 2. 10년간 3.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한다. 제245조 제2항 43. 선의취득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무권리자인 양도인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2. 양도인과 양수인이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하였으며 3.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하였고 4. 양수인의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제249조 44.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말소 청구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말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원고의 소유일 것 2. 피고 명의의 이전 등기가 존재할 것 3. 피고 명의의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일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214조 45. 물권적 효과설에 관한 판례의 입장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에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하여 물권적 효과설의 입장이다. 46.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관한 판례의 입장 판례에 따르면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된 계약에 기하여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으며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다. 47. 실체관계와의 부합 실체관계와의 부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존재하고 2. 등기 청구권을 실현하는데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며 3.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물권의 내용과 같은 권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48.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의와 근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한 추인이란 권리자가 사후적으로 처분권의 흠결을 치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판례는 그 근거를 사적 자치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 49.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주채무의 발생 및 2.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의 체결이 인정되어야 한다. 50. 수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수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을 것 2.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출제를 하였을 것 3.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시켰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51.
근저당권의 성립 요건. 근저당권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계속적인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기본 계약이 존재하고 2.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야 한다. 52.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 소유권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1. 원고의 소유일 것 2.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존재 3. 근저당권의 무효 내지 소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3.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원고의 소유일 것 2. 피고 명의의 이전 등기가 존재할 것 3. 피고 명의의 이전 등기가 무효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4.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 피보전 채권의 존재 2. 이행기의 도래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4.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5. 피대위 권리의 존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5.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 피보전 채권의 존재 2. 채무자의 사해 행위 3. 채무자의 사해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56.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의 낙약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낙약자와 요약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2. 제3자가 채권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어야 한다. 57. 채권 양도. 양수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취득하였을 것 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 양도, 양수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3.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8. 채무인수. 채권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채무가 존재하고 2. 채무 인수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한다. 이때 만약 채무자와 제3자가 계약을 하였다면 3. 채권자의 승낙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59. 대리행위에 기한 계약상 이행 청구의 요건. 대리행위에 기하여 본인에게 계약상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대리권이 발생하였을 것 2.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3.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였거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제114조, 제115조 단서. 60. 제125조의 표현대리.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표시하였을 것 2.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3.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였을 것 4.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 제126조의 표현대리.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행위자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2. 행위자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 행위를 상대방과 하였을 것 3. 행위자에게 기본 대리권을 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2. 제129조의 표현대리.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대리행위 이전에 대리권이 존재하였을 것 2. 대리행위 당시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것 3.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4.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3.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에 의한 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대리인에게 배임적 의사가 존재하고 2.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 적용설 64. 법인의 계약상 책임 법인의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대표기관이 현명을 하였을 것 2.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 3.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5.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3. 대표기관의 행위가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었어야 한다. 66.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매대금과 함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매매계약의 체결 2.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 내지 이행의 제공 3. 대금 지급 기한의 도과 4. 목적물의 인도 5.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67.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란 명의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68. 제570조의 담보책임 제570조의 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전부 타인권리 매매가 성립되었으며 2.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69.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의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의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2.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며 3.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70.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일 것 2. 임차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사용을 편익을 위하여 부과시켰을 것 3. 부속물이 독립성을 가질 것 4.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을 것 5.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646조 71.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2.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하였을 것 3. 기간 만료 당시 지상물 등이 현존하고 있었을 것 4. 갱신 청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을 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643조, 제283조 72.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에 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에 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2.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3.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73.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신축 건물의 인도 청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신축 건물의 인도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신축된 건물이 도급인의 소유이고 2. 수급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제213조 본문 74.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1.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 일의 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일의 완성이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성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75.
법정 대위의 요건. 법정 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변제 기타 출제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었을 것. 2. 구상권의 존재.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 3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란 변제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보증인과 같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자기가 집행을 당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제481조 76.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을 것. 2.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였을 것. 3.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을 것. 4. 본인의 의사에 객관적으로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 5.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734조, 제739조 77.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채권자가 채권을 취득하였을 것. 2.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것. 3. 채무자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 4. 채권자 자신의 반대급부의 이행은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78. 물상대위권의 행사 요건.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1. 질물,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2.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한 청구권에 대하여 3.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가 있어야 한다. 제342조 79. 동산질권의 취득. 동산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 피담보 채권의 존재. 2. 질권 설정 계약의 체결. 3. 동산의 인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만 요건 3과 관련하여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332조 80. 동산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판례는 대내적 관계에서는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권을 가지지만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81.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질.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82. 상속인의 청구. 상속인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것. 2. 상속 재산이 존재할 것. 3. 상속인의 자격이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때 요건 3과 관련하여 상속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상속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상속 순위에 있어야 한다.